자, 오늘은 연남동 포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판을 하나 이제 어제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창 식당들 모든 식당이 이런 스토리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듣고서 야 뭔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종이 한 장에 인생을 담아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것을 우리 이제 김 실장님이 이쁘게 이제 디자인을 해줘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차차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3년 전 여름에 저한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연남동에서 쌀국수집을 오픈을 했는데 작은 쌀국수집인데 2층인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안 돼서 당장이라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컨설팅비를 낼 돈이 없어서 어쨌든 하여간 열심히 한번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서 돌아올 테니 꼭 좀 도와주시라. 그리고서 이제 자기 가게 사진하고 메뉴판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일단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일단은 2층이라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2층. 제가 2층은 컨설팅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솔직히 저는 없어요. 1층에도 식당이 많은데 2층까지 끌어올리기에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야 그냥 연락 안 와도 좋겠다. 왜 제가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뭐 컨설팅비 조금 받자고 괜히 내가 또 이걸 손대고 머리를 써야 될까? 그러면서 그냥 잊고 있었어요. 여름에 왔던 카톡을 잊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겨울쯤 한 11월쯤 돼갖고 연락이 다시 온 거죠. 드디어 경자파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갖고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직접 가봤어요. 직접 가봐서 이제 베트남까지 가서 뭐 여러 달 배워온 그 닭살국수를 저한테 이제 맛보여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이 없었어요. 밍밍했어요. 원래 닭살국수가 본토의 맛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뭐 본토의 맛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파는 게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야 맛이 너무 없어요 사장님. 이러니 이게 손님이 뭐 많이 올까요? 하루 30만 원 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메뉴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자기는 베트남까지 가서 배웠으니 그 자부심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뜸 뭐몇 젓가락 먹더니 맛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우리 재용이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자, 장사는 진실을 파는 건 좋은데, 마음을 파는 건 좋은데, 그래도 손님한테 끌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변형해서 고쳐서 파는 게 그게 식당이다. 있는 그대로를 어, 파는 거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좀 자극적으로 양념도 좀 들어가고 좀 매콤해야 땡기지 이렇게 밍밍한 순백의 맛을 또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던 집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그래서 저도 자주 가곤 했던 남양주 평내의 란사이공이라는 쌀국수집을 가보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느껴봐라. 그 집 쌀국수가 지금 네가 베트남에서 배워온 정통 쌀국수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느껴봐라. 그랬더니 그날 바로 가더라고요. 25살짜리 어린 친구한테 그 당시 이제 제 아들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보다도 3살 많은 우리 점주님한테 클리닉 비용 250만 원을 받는 게 제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미리 갖고 갔어요. 좀 돌려주려고. 그래서 내일 하루 가게 문을 닫아라. 지금 뭐 하루 일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니까 내가 50만 원을 줄 테니까 내일 하루 닫고
그 남양주 평내까지 한번 가봐라. 그러고서 이제 봉투를 줬죠. 그랬더니 우리 재웅이가 그냥 저가 가고 나서 그날 오후 장사를 그냥 문을 닫고 바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란사이공도 가보고 또 곱창 쌀국수로 유명한 뭐 탕땀인가요? 뭐 이런 집도 가보고 그리고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곱창 쌀국수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소장님 한 번 더 배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일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곱창 쌀국수를 맛을 봤는데 어라 꽤 맛있게 만들었어요. 꽤 맛있게 만들고 우리 지용이가 뭔가 하나를 붙였죠. 손님 앞에서 불쇼를 하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곱창 쌀국수를 주방에서 만들어 와서 마지막 손님 테이블 앞에서 토치를 쏴갖고 불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정도 음식이면 이 정도 뭔가 특징이 있다면 제가 만드는 마창식의 셈을 구현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쌀국수를 여기는 커플로 팔자. 연남동이니까 혼자 오는 사람보다는 연인들이 오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니까 무조건 커플로 팔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플하고 세트의 개념이에요. 세트는요, 양을 줄여서 두 사람이 시키기 만만하게 만든 가격대가 세트예요. 그래서 단품으로 시켰을 때보다 세트로 시켰을 때 가격적인 이득이 손님한테는 좋아요. 대신 뭐가 나쁘죠? 양을 덜어냈기 때문에 양에서는 손님이 이해를 하거나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파는 식은 제 머릿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커플로 가자. 쌀국수 양을 줄이지 말자. 왜 줄이냐?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일 거 없다. 그리고 쌀국수에 우리 쌀국수집 가면 반찬 뭐 주죠? 뭐 없어요. 양파 정도, 뭐 단무지 혹은 피클 이 정도가 이제 쌀국수 반찬인데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지금 메뉴 중에서 원가가 저렴하지만 손님한테 내줬을 때 반찬이라고 공짜로 내줬을 때 그때 먹힐 만한 게 뭔가 한번 보여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돼지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구이를 반찬으로 내주는 커플 쌀국수를 이제 상차림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전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쌀국수 두 개를 시켰더니 돼지구이라는 그런 반찬을 주던데 손님들이 이제 줄을 서는 거죠. 그 작은 가게에 테이블 8개밖에 없는 식당에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간판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메뉴판의 내용을 좀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팔던 닭쌀국수도 팔았지만 새로운 메뉴 곱창 쌀국수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계산법을 달리했죠. 손님한테 이로운 계산. 하지만 식당, 점주에게도 크게 손해나지 않는 계산법을 메뉴판에 적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고 저절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재용이가 25살, 26살 우리 재용이가 재미를 붙인 거죠. 야, 그러면 돼지구이 말고 다른 걸로 반찬을 줘볼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두 번째가 분짜였고요. 분짜를 주니까 또 좋아해. 반찬으로. 근데 분짜는 결국 같은 쌀국수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커플에 쌀국수를 3개를 먹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다. 또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반새우입니다. 반새우가 베트남식 부침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새우를 이제 반찬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서 커플로 쌀국수를 먹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집에서는 10,000원은 줘야지 먹는 반새우가 반찬으로 나오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알고서 다른 집을 갈 이유가 없겠죠.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나서는
우리 연남동 포가래를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살, 25살에 만나서 26살 되던 1월에 하필이면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그 코로나 시기에도 연남동 포가래는 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이라는 수익을 달성해낸 거죠. 자, 하루 30만 원도 버거웠던 쌀국수집에서 불과 3년 만에 신촌에다가 두 번째 쌀국수집을 오픈합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벌써 올해 연남동에서 배워서 오픈을 하게 된 가게가 부산에는 청사포 쌀국수, 대구에는 베테랑 쌀국수, 대전은 경성 쌀국수. 하나는 새로 만드는 식당이고요. 두 개는 업종을 바꾸는 식당인데 제가 연남동 포가래를 배워서 그 멋진 쌀국수 컨셉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요 세 개가 3월달, 4월달에 오픈이 됩니다. 자, 좀 제가 이렇게 늘 보면서도 신기하고 어느 땐 놀랍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28살이 된 우리 재용이. 이거는 예전에 이제 베트남 가서 배웠던 음식 사진이니까 그때의 이게 스승님이세요. 스승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때 재용이 나이가 뭐 한 23살, 24살 이랬겠네요. 자, 이렇게 식당으로 인생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불과 한 2, 3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식당을 제가 다 살리겠다고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10집에 뭐 한 7, 8집 정도는 제가 깨우친 그런 마창의 샘으로 메뉴판을 바꾸면 매력적인 그런 식당이 될 수 있다고는 그 정도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아 축하해. 신촌